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드는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원기 111년 2월 넷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교단 안팎의 다양한 교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가 출가 교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기 111년 군종승인 20주년을 맞아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님 모시고 군종교구의 역사와 그간의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향해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군종승인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바쁘신 중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원불교 군종이 공식 승인된 지 20년이나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교무님께서는 어떤가요? 실감이 나시나요? 사실은 제가 매년 이렇게 행사나 그 예외를 할 때 올해가 뭐 17주년입니다. 네. 18주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작년 19주년 요맘때 네네. 드디어 내년이 20주년이구나 하는 네. 그런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간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아무래도 군종 승인 있었던 그 다음 날 종고사님과 모든 출제가 교도님들이 네. 영모전 광장에 모여서 종고사님께서 영모전에 본고식을 올리고 네. 나오면서 모두와 함께 그 만세를 불렀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름 돋고 네, 네.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그 당시 군종 승인이 어떻게 보면 원불교 교단 역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교화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겠죠.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갈 때 출입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입증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국가로서의 정확한 출입증을 받았다, 공인 인증서를 받았다라고 비교할 만큼 군종 승인은 교단이 그동안 교화교육 자선이라고 하는 세계 목표 아래 진행하고 사회적 기여를 했지만 네. 그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원기 91년이죠. 군종 승인 받을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네. 하는데요. 이미 다른 종교들은 군종의 자리를 잡았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종교죠. 낯선 종교인 원불교가 군종으로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실제로 군대 내부의 시선이나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새로운 거죠. 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군의 어떤 그 조직상의 구조상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 네.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그 군의 그 위에 있는 지도부들은 네. 과연 원불교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되게 궁금해서 지켜보는 거였고 네. 원불교 교단적으로는 처음이다 보니 네. 어떤 부분과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과 또 큰 책임감이 느껴졌을 것 네. 같기도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몇 날 며칠 그렇죠. 밤을 새도 어렵긴 네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원불교가 한 명이었잖아요. 네. 군정장교 한 명이 가다 보니 네. 그 당시에 60만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네. 60만 분의 1명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많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그래서 가장 큰 에피소드로 보면 일단 명칭에 대한 그 정착이 안 돼서 네. 교무라는 명칭이 굉장히 낯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주님이라고 한 적도 있고 고모님이라고 한 적도 있고 네. 그 나름 이제 그 제가 있는 곳을 근무하는 곳을 좀 배려한다고 네. 공간을 좀 마련했는데 명패를 교무실로 한 거죠. 교우님이 교무실, 계신실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래가지고 학교의 어떤 그 행정실과 네. 교무실 같은 역할이라 네. 굉장히 새로웠다고 하는 네. 뭐 이런 명칭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많은 어떤 낯설음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교무라는 단어도 생소했고 그걸 교무실이라고 할 정도로 좀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교무님이 어떻게 교화 활동을 시작했었을지 어떤 그 기반을 어떻게 다졌을지가 참 궁금해지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부담스러웠는데 네. 그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네. 또 군에는 또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군이라고 하는 조직에 또 군인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먼저 그 군에 하면 또 체력 단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군대 가면 대부분 운동한 그렇죠. 이야기, 운동한 이야기 축구한 많이 하죠. 이야기 너무 예.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축구를 했습니다. 같이. 네네. 그래서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네. 또 대화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한 같은 군인으로서 또 군종 장교로서 네.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라는 걸 인식시키고 그냥 친한 동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사실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고요. 그렇게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 그 이후로도 점점 이제 관계가 개선되는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군종 승인을 받고 혼자서 교화 활동을 펼치면서 무려 20년 동안 원불교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교무님께서 그럼 생각하시기에 군종 승인 이후에 어떤 교단적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 얘기할 때 근거나 네. 혹시 증거 같은 걸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런데 교단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이나 또 사회적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근거를 댈 때 군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저희 역대 대통령들의 국장이 있었을 때도 네. 국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또 그 근거가 군종에 파견된 종교다라고 하는 네.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 사회적 증거와 뭐 재판으로 하면 판례가 있듯이 네. 네.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네. 종교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군종 승인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종 승인 이후에 국가나 사회적으로 원불교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군 내부에서는 군종으로 원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군종 내에서는 4개 종교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신교, 네.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4개 종교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네. 군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화합이라든지 함께 활동하는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출발을 하기 네, 때문에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군종의 역할에 어떤 모범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했고 그다음에 종교 간의 화합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고 네. 또 저희들이 그런 영향이 어떤 군종 내에 미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들 사이에서도 어떤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지 좀 선한 영향력을 중심으로 교화를 실현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서서히 스며들면서 내면을 움직인다는 게 참 생각처럼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네. 일일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아무래도 인식을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네. 함께 가야 하는 이제 식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네. 그만큼 많은 시간도 좀 필요하고 상호 간의 신뢰감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개 종교가 되면서 바퀴도 네 개여야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운동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명보다는 4명일 때가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들끼리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장점들과 또 교무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화합력 또 서로 간의 소통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20년이 지나는 지금에서는 이제는 경쟁의 상대보다는 함께 가야 하는 식구로 네. 서로 인식을 좀 바꿔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군종 교화라는 것이 조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교화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화, 이렇게 함께 나가고 화합하는 교화가 중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직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화합하고 서로 간의 목표를 같이 하지만 네. 또 군종이라고 하는 종교에 관해서는 각자의 종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적극적이고 우리의 교도고 신도를 향해서는 네. 확실한 또 교화의 전략을 네. 펼쳐야 되겠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사이에 군 교당의 숫자라든지 장병들의 출석률도 어찌 보면 켜켜이 좀 쌓아가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떨까요? 시스템적인 부분도 좀 자리를 잡았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혼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60만 명 중에 예. 혼자였다고. 네. 이제 20년이 흘리면서 네. 현재 군종장교가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네. 그래도 20년간 3명의 군종장교가 했고 그중에 또 한 명이 김도훈 교무는 네. 작년에 또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는 또 영관장교를 저희가 배출해내는 네. 또 군종사의 큰 또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도훈 교무님 소령 진급 소식을 저희가 이제 매거진원에서도 소식으로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 교당의 숫자나 규모는 현재 어떨까요? 현재 군 전담교당은 22개가 있고요. 네. 군정장교 포함한 전담 교무들이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장의 일선 교당에서 또 인근에 있는 군교당들을 같이 해주시는 교민들까지 하면 네. 저희가 약 32개의 교당들이 네.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군인으로서 근무하시다가 전역하시고 현재 원무님으로 또 군교화를 하시는 분까지 합치면 저희가 32개의 교화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불교 교단의 규모로 본다면 결코 적은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그동안 큰 성과를 이뤄오고 계십니다. 그럼 군부대 교당은 장병들에게 또 어떤 공간인지 어떤 역할로 교화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혹시 군 교당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직 네. 가보지는 못하고 여기 매거진원 초대석 영상으로만 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실제 군 교당에 가보시면 종교 시설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 안에 구조나 보면 되게 실용적이고 네. 또 많은 장병들이 좀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쉼과 여유 그리고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좀 멀티적인 공간을 군 교당들은 실현해 놔서 네. 저희들이 365일 열린 교당을 표방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종교 행사 할 때만 찾는 교당이 아니라 네. 평소에도 교당에 와서 쉬고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에 있는 교당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도 교무님들이 그걸 많이 실현해 주고 계시고 각 부대에서도 꼭 종교 행사가 아니라 각종 세미나 또 교육 또는 뭐 회식까지 교당에서 좀 해도 되냐 이런 연락을 받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표방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건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장병들에게 딱 좋은 맞춤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네. 막 회식도 이런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타 종교 장병들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거기는 이제 그 교당이라고는 명칭이 있으나 네. 실질적으로 보면 군부대 시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꼭 종교가 아니어도 네. 어느 누구나 그 시설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실질적으로도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장병들이 그 목적에 따라
와서 교당을 쉼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대 내에서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와 함께 4대 종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타 종교 군종 장교들과는 또 관계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원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화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화합적으로 진행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군이라고 하는 큰 목적 안에 종교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화합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네. 사실 모든 일을 수행하기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군종 장교들도 종교 간의 화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이면 짝이 맞서서 네네. 하듯이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도 사실은 17사단이라고 옆 인근에 근무할 때 사개 종교 성직자들과 함께 여기 원음방송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 네네. 참여해서 그 종교 간의 화합이나 네. 군종 장교의 활동을 음. 굉장히 수다스럽게 떨고 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교무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군대 안에서 이렇게 원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계신데요. 지나온 20년이 이렇게 흘러왔듯이 앞으로의 20년이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군종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었을 텐데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원불교 군종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올해 승인이 20년이니까 20살이잖아요. 그렇죠. 20살이면 이제 성인식을 우리가 하는 네, 나이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20살까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20살까지는 네. 어떤 자리를 잡고 또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듯이 네. 그런 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사실은 환경, 네. 만들어가야 되는 환경, 또 군종의 어떤 현장에서 요구하는 또 교당의 건립, 또 군종 장교의 배치 이런 다양한 환경 중심으로 20년을 사실은 왔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모들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 앞으로의 미래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이제는 체계화하고 계획화하고 구조화하고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운영과 또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군종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군대 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복무 기간의 단축도 있고 또 요즘은 디지털 사용이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어떤 교화의 방향도 조금 바꿔야 할까요? 많이 바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군이 생각보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기가 아니냐 네, 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네.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하는 이런 모든 변화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엔 단축되는 복무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기 근무자로 관리를 하고 네. 대신에 군에 오래도록 남아서 근무해야 되는 네. 간부들이 있잖아요. 네. 간부들 중심으로의 어떤 그 관리 체계를 좀 변화한다든지 네. 그리고 디지털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사실 그게 없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되거든요. 네. 종교 행사 시간대 와야 그렇죠. 한 번 볼 수 있는. 계획표대로 그냥 그렇죠. 가야 되는 계획표대로. 거죠. 네. 그래서 그 주에 안 오면 또 2주 후에 봐야 되고. 네. 근데 디지털 기계가 사실 보급이 되면서 네. 오히려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수시로 서로 원불교적 교리나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기계는 훨씬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자란 캠페인이라고 해서 감사 잘함. 감사 잘함 캠페인이요. 네. 그래서 매일 한 줄 댓글 감사 일기 쓰기 이런 걸 합니다. 네. 그동안엔 장병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건데 본인들이 그걸 통해서 하루에 감사 일기를 한 줄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오히려 더 밀도 있게 서로 간의 교리를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교무님 간의 마음 공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던 의무 제도였는데 이제는 좀 자유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의무적으로 참석하니까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참석하면 참석의 숫자가 더 그렇죠. 많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자유 선택으로 자유 선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참여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적 향상이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을 때 입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종교 행사 때 좀 더 집중이라든지 교무님 간의 소통, 아까 말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종교적 측면에서는 더 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정말 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군정교구에서는 2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올해가 20주년이니까 20주년 기념 법회를 네, 3월 21일 네,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에서 기념 대법회를 봅니다. 그리고 기념 법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주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자료도 수집하고 기념지도 발간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저희들이 많은 활동들을 네. 한 대로 묶어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 꾸준하게 차곡차곡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선보이고 또 모집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군종의 성인식을 이제 치를 예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면은 하는 일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또 의무나 책임감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 원불교의 교리가 현장에서 만나면 장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도 국가가 인정을 해서 원불교의 군종을 승인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만큼 원불교의 교리가 현장에 있는 장병들에게 얼마만큼 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또 장병이기 이전에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청년들이잖아요. 네. 이 청년 세대에게 얼만큼 원불교가 안식과 안정과 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 군정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물음이고 또 그에 좀 더 상응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자살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네. 다양한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장병들의 심신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무님께서 말씀해주신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초대석 공식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경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일으켜주는 법문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산 상사님께서 종호사님 시절에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도미 덕풍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의 맛을 알면 덕의 바람이 분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승인의 큰 역할을 하셨던 좌산 상사님께서 올해 20주년 휘호로 사사불공이면 만사형통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도의 맛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불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불공이 될 때 덕의 바람이 분다. 불공의 바람이 불어서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도의 맛을 알면 덕의 바람이 분다고 하는 도미덕풍의 법문을 네. 요즘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매거진원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군종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갇혀진 길을 가본 적이 없었고 한가 개척의 길을 갔지만 그 개척의 길에 그 뒷받침을 해주셨던 것들이 바로 출가제가 모든 교도님들의 기도와 염원과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20주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종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큰 발판이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염원으로 군종 교무들 열심히 근무할 것입니다. 나의 아들, 딸, 또 손주들이 근무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군종에 대한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더 열심히
앞으로 또 군종의 100년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교무님의 마음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이번 시간은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와 함께 20년을 맞은 군종교구의 역할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 승인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군교화의 밝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저희 매거진원도 관심을 갖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주요 행사와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불교 문화예술 발전과 홍보를 위한 제11회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단 안팎의 재능 있는 인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원불교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주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과 대종경 불지품이며 단편 영상과 창작성가,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며 선정 결과는 3월 16일에 발표됩니다. 원불교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갈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별 강연 안내입니다. 3월 7일 라이브 교당을 통해 삼동윤리 관점에서 본 원불교 통일운동을 주제로 정인성 원불교 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원불교 국제부가 주최하며 종교연합추진위원회와 종교연합후원재단 이사회 일부 행사로 함께 열립니다. 원불교 삼동윤리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원기 111년 퇴임 봉고식이 익산 성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신성과 봉공으로 헌신한 전무 출신의 퇴임을 맞이하여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오늘 준비한 매거진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 공부로 감사와 보은하는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